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의 두 종목 포장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을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고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자 한 통만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는 와중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며 취약한 투자 심리를 더욱 억누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작년 1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달러 환율 또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하루 만에 12원 올라 1,348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피 지수는 올해 4월 초 이후 처음으로 2,470선 아래에서 마쳤고 코스닥 역시 이틀 연속 1저점에서 마감하며 827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106선에서 움직이며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를 웃돌자 8월 계절 조정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한 연율 67만 5천 채를 기록하며 3월 이후 가장 적었고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약세로 마치면서 지난 6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 두 종목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함께한 이후로 수익률 탑10 종목들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음식료 업종 상승에 힘입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 가까운 상승률 여전히 지켜가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스맥은 한때 세 자릿수 넘는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었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70% 넘는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힘든 시장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종목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가신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청자분들의 계좌 운수대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장 이제 오늘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나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또 저희가 명절 지나고 돌아오면은 4분기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좀 힘든 시장 속에서 계좌가 파란불로 변해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마음 아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명한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이 9월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를 노려보고 10월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 담아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더욱더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명절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사실 이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 파랗게 질려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10월에 구원투수가 되어줄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또 한번 9월의 마무리 함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월달 그리고 이번에 9월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연휴를 앞둔 오늘이 사실 9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냥 좀 즐겁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리고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우리가 섹터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튼튼한 종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대관 선생님은 네 박자 노래를 부르셨는데 전문가님은 세 박자 시장에서 지금 지켜볼 만한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이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들 아침마다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9월 시장이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따가 밀키트 오늘의 종목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우선은 이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시지만은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투자 전략 실시간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물론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간단한 방법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 샵 3989 5글자를 받는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 주는 명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지만 자,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가 되면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는 시장 얘기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내 증시만 힘든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이 9월 한 달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올 때가 됐을 법도 한데 간밤 미증시 또다시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심지어 그 전날에는 그래도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주들 좀 괜찮았나 싶었더니 간밤엔 또 빅테크주들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세한 시장 분석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요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휴장에 들어가는 우리 국내 시장에 네.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시장에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요인이 바로 이 금리에 대한 레벨입니다. 네, 지금 전일 JP 모건 체이스의 이제 회장의 이제 이야기를 봤을 때 이 금리의 레벨을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좀 하방 압력을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 온라인 이런 상권 이런
독점에 대한 이 지금 뭐 규제가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지금 아마존에 대한 이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조금 유발되는 모습도 이렇게 시장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임과 동시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기술주들과 지금 뭐 FOMC 금리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연준에 그리고 지금 뭐 미증시 미국 정부의 뭐 셧다운 우려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시장에 이렇게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한번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뭐 연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PCE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시장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뭐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도 동시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이 오히려 명절 연휴 그리고 이후에 또 다음 주가 되면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각각 3거래일밖에 없는데 오히려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고 분위기가 좋을 때 다시 한번 이 시장 공략을 노려보면은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전문가님 사실 아침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주실 때 여전히 네. 저희는 인공지능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약세로 마치는 와중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굳건했습니다. 네. 제가 이래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매일 아침 시장 분석해 주시는 내용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일단은 뭐 10월 전에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저희는 포지션을 취하고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의 전일 이 약세 속에서도 시장의 이 수급의 변별력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윤수림 멘토가 AI 쪽은 연말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일 시장의 하락 대비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미증시 중심의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국내 증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이끌어내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 현재 시장이 아주 많이 약세로 흘러가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소형주 뭐 가릴 것 없이 사실 힘든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시장이 다시 반등 기점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시장의 대장주와 주도주를 이끌어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 자, 그러면 기존의 2차 전지와 같이 시장에 과도한 투매 물량이 나오고 매도세가 대규모로 출하가 되고, 그리고 이런 매도세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이 될 때, 과연 이 덩치가 큰 2차 전지 종목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아니면 시장에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섹터로 이 매수세가 들어갈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전일 시장에 이 실마리가 어느 정도 달려 있다,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아마존은 AI 소프트웨어에 이 오픈 AI의 챗 GPT의 경쟁 모델에 경쟁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AI 산업을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 미증시의 오라클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지금 AI 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출의 확대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이렇게 이뤄내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약세에서도 혹은 강세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더라도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이 무거운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는 자연스럽게 AI 산업으로 좀 확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종합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AI 산업에 그래도 죽어도 우리가 밀려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시장을 포지션을 대응할 때 우리가 AI 쪽은 저점 매수세로 한번 취해보면서 시장의 눈을 항상 약세에서도 강세에서도 AI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윤소리 멘토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올해가 시작할 때 주도 테마가 인공지능 쪽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연말까지 이 관점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이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너무나 좋았는데 앞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발굴해 주시는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또 마무리할 때 계좌를 들여다보시면서 1년간의 정말 뿌듯한 성과를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들의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9월 시장 힘들었다는 건 정말 누구나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시간 8시 45분 예상지수 구간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이 강한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지면서 2,43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지면서 80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님 이번 주에 잡아주신 종목들도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다 도달하면서 정말 강한 상승을 뿜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한 번씩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정말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어제 하락 종목이 1,900개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밀키트 종목들 특히 이번 주 포착해 주신 종목들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알서포트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아침에 소개를 해주셨고 이 원격 지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 4,450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하루 만에 4,49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알서포트는 윗골이 달고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목표가 도달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알서포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서포트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가 제가 전일 이렇게 시가에 바로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알서포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기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이 이 구간입니다. 전이 이 캔들 속에서 이 우리가 알서포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 조용한 움직임을 탈피한 이 캔들에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알서포트는 이 기업 자체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원격 제어 플랫폼에 대한 이런 알서포트의 투자가 글로벌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렇게 2년 만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는 단순 비대면 관련주로 떠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원격 그리고 원격 제어 그리고 원격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알서포트가 본격적인 성장에 나서고 이렇게 기업 자체의 세일즈에 나서기 시작을 한다.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아침에 바로 이렇게 알서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구간 모두 돌파를 하면서 최종 목표가로 4,450원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강하게 장중 19.5% 이상 이렇게 뽑아내면서 거의 속전속결이었죠. 네. 거의 속전속결로 이렇게 알서포트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윤수리 멘토가 AI 소프트웨어를 강조했던 부분들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봐야 돼요. 바로 전일 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 알서포트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산업들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알서포트가 직결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알서포트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이렇게 전문가님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침에 미리 준비해서 소개해 주셨던 알서포트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정말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이 종목만큼은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던
뭐 에스코넥도 장중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 24%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님께서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3,600원 넘어서면 3,800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바로 3,845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은 밀키트 종목들 거의 뭐 하루 쉬고 다음날 이렇게 빵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줌인터넷이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된 것 같아요. 네. 네, 2차 목표가까지 갔는데 이 종목 어떻게 더욱더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마찬가지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인터넷에 대해서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인터넷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줌인터넷의 가짜뉴스 선별 기술력과 그리고 AI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내에서도 이 클라이언트 포털, 지금 이 검색 포털을 비롯한 이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이스트소프트를 자회사로 둔 이스트소프트의 모회사로 둔 이 줌인터넷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드렸던 월요일 이 시가 대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전입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타나면서 지금 장중에 거의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이렇게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줌인터넷도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약세로 출발하고 전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지금 좀 대규모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장이 지금 뭐 눌리더라도 앞으로 더 뭐 지금 확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AI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뭐 전에 아마존을 비롯한 AI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줌인터넷도 동반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줌인터넷 또한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 아침에 알려드렸었던 줌인터넷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줌인터넷과 알서포트, 자, 아쉬워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걱정 없이 오늘 밀키트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자, 지금 이렇게 시장 많이 하락했고 대다수 종목이 내려와 있는 와중에 오늘 저점 공략을 해서 10월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밀키트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긴 6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도 3거래일 지나고 나면 또 3일간의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죠. 자, 저 같으면은 이 연휴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10월 상승장을 한번 대비하는 시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저희 방송명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연휴 동안도 전문가님과 함께 10월의 시장 대비하는 방법 잘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뭐 이번 주는 공휴일로 인해서 오늘 수요일까지만 진행이 되지만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무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윤수림 멘토라고 너튜브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10월에 강한 상승이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종목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을 강조를 해주셨고 특히 이 엔비디아 얘기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GPU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늘 또 이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이름이 직관적인 종목들이 좋아요. 이 종목도 이름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딱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칩스앤미디어. 우선은 뭐 칩스하면 반도체일 거고요. 이 비디오 영상 쪽에 관련돼서 반도체 설계를 해주는 기업이 아닙니까? 네, 이름 그대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맥점을 씹어주셨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네. 미디어 이런 방송 이런 뭐 콘텐츠 영상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한 칩을 만드는 기업이 네. 바로 이 칩스 앤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가 전일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칩스 앤 미디어라는 기업 자체에 기대했던 내용들 중 하나인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서사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게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이게 미국에게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중국 자체의 이 GPU가 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 데이터 센서용 A100 이런 뭐 지금 뭐 이런 뭐 반도체 칩들 지금 GPU들을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엔비디아의 GPU의 대체적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중국도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내수해서 반도체 수급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중국 기업이랑 칩셋 미디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맞춰봐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네. 엔비디아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뭐 위탁이 가능하니 양산이 가능하니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GPU와 이런 NPU들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오늘 칩셋 미디어가 전이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넘어선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를 개발을 완료를 했다. 근데 전문가님 저희 계속해서 엔비디아 얘기할 때도 GPU의 중요성을 들어봤었는데 NPU와 GPU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네, NPU와 GPU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연산을 할 때 0과 1, 네. 프로그램을 할 때 0과 1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는 그렇게 네. 이진법으로 처리를 하죠. 맞습니다. 이진법으로 0과 1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GPU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NPU 같은 경우에 0과 1을 동시에 섞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내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가 훨씬 빨라지겠네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좀 더 성능이 네. 이렇게 고도화된 GPU가 바로 이 NPU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런 포인트에서 NPU가 그럼 처리를 할 때 아주 만일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NPU를 사용이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 연산보다는 속도보다는 이 디테일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이 많이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칩셋 미디어가 정확하게 뭐 하는 기업이냐? 바로 이 설계. 이 반도체 설계 IP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런 설계도를 만들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할래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그래 이 제품들을 생산을 했을 때 나에게 로열티를 줘. 이런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반도체 IP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칩셋 미디어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라고 하면 이 칩셋 미디어의 이 IP 기술력은 사실 뛰어나다라는 건 굉장히 글로벌하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이 칩셋 미디어가 차량용 반도체인 이 텔레칩스가 모여서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자율주행 하면은 필수적으로 좀 중요한 영역이 영상 쪽인데 네. 또 칩셋 미디어가 이 영상 쪽에서 굉장히 반도체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포인트로 이 NPU가 만약에 이 텔레칩스와 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 중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 한번 이 차량용 NPU에 대한 이 수요가 IP에 대한 게 글로벌하게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 칩셋 미디어는 이번 하반기 그리고 뭐 앞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NPU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우리가 여러 개가 있죠. NPU의 활용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지 쪽에서 이 NPU에 특화된 이 기술력을 칩셋 미디어가 활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NPU가 뭐 자율주행 이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차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차량용 이
반도체 칩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영상 인식 그리고 화면 인식 그리고 사진 인식 같은 기술력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보안을 이렇게 풀 때 지금 이런 뭐 도로 이미지를 선택하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선택을 네. 할 때 사실 도로 이미지가 저도 이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가 네. 도로고 어디가 여기가 인도야 아니면 여긴 도로야 아니면 여기는 뭐 다닐 수가 있는 인도인가 그쵸. 뭐 이런 여기 부분들 비포장 도로인가 뭔가. 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이 사용처가 지금 NPU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선별 기술력이 AI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네. 이 향후 NPU에 대한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를 한다. 그런 부분들로 이 NPU의 독자적인 개발을 완료한 이 칩셋 미디어가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칩셋 미디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칩셋 미디어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알려주셨던 수많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들 역시나 말씀해주신 이후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칩셋 미디어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이 세계 최초로 영상에 특화된 AI NPU 개발을 완료했고 또 이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코덱 IP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중국의 견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수출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기업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장 시작 후에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지금 9월 시장 지수는 많이 하락하고 대다수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공략을 해보면 10월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뭐 이 종목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용기기 관련해서 특히 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슈링크 만든 회사가 아닌가요? 네. 오늘 뭐 사실 많은 이 여성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접근할 때 제가 포인트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시장의 성장이 부재인 종목들 향후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싸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클래시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슈링크에 이어 지금 볼유머라는 이런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네. 이렇게 클래시스가 잡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 지분이 지금 8.1%에서 12%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슈링크와 볼유머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슈링크라는 핵심적인 이 동사의 제품들이 확대가 되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클래시스라는 기업의 수익성을 확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볼유머라는 제품을 이렇게 지금 출시를 하면서 지금 해외 시장을 글로벌하게 좀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모델분께서는 지금 뭐 박연진 아니죠? 네, 임지연 씨와 차지연 씨 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제품들을 다양하게 라인업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연진이와 혜정이로 더 익숙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동사의 제품들이 영업이익률에 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배경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카트리지 제품들에 대한 수요와 교체에 대한 좀 이런 이익을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소모성이 있는 기업들. 네, 그렇죠.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 클래시스의 이 카트리지를 계속 이 제품이 네. 파손될 때까지 계속 써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소위 생각하는 샤프를 사면은 샤프심은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넣어야 되듯이 이 의원 병원에서 이 슈링크 기계를 사더라도 카트리지는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지 시술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죠. 샤프를 사는데 샤프 값은 1,000원이지만
샤프심 가격은 1년이 지나니 10,000원 넘게 사용을 했다더라. 맞아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50% 정도에 육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유불도 넉넉하게 있는 기업일 뿐더러 네. 뭐 이런 뭐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이런 기술력도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전 세계 판매량이 13,000대를 넘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카트리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기기를 많이 팔기만 하면 카트리지에 대한 영업이익과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앞으로 클래시스의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과 성장률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하반기 클래시스에 주목하며 오늘 클래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설명해 주신 종목은 미용기기 관련주 클래시스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슈링크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새로 출시된 또 고주파 리프팅 의료기기인 볼뉴머의 판매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 기업의 성장성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래시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진입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가져가 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코스 라인 통해서 설명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6분가량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양지수 그래도 예상지수 구간에서보다 낙폭을 많이 줄인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내림세 보이면서 2,45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조금 넘게 내리며 823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물량을 담아가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6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5억과 36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80억 정도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 보시면은 모바일 콘텐츠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9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코스닥 시장 새롭게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밀리에서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장 타이밍을 좀 노려왔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상장했고 현재는 135% 정도 상승하면서 54,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가 현재 벌써부터 상한가 진입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는데요. 어제 시장,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항체 임상 일상에서 좀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상한가까지 진입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개별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밀리에서제에 이어서 칩스앤미디어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장에서도 17% 가까운 급등으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가온그룹이 9%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K퓨처테크가 KT와 함께 손을 잡고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9월의 마지막 거래의 수요일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칩스앤미디어 벌써 강한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 윤수림 전문가님께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역시나 밀키트 종목들은 강한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칩스앤미디어부터 얼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 오늘장에서 벌써 15% 정도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4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칩스앤미디어 또 이렇게 갭 띄우고 출발하면은 또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칩스앤미디어도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일단 오늘 시가 대비해서 갭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갭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승 출발했던 기억이 네. 없었다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칩스앤미디어의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시장이 좀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최근 시장의 약세 흐름 대비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까지 그런 상승 신호탄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칩스앤미디어가 좀 돌려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구간의 상승 신호탄과 전환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칩스앤미디어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했을 때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오늘 매수해서 오늘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포인트보다는 분할로 종목을 모아가는 게 한번 어떨까?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이전 고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을 이렇게 반영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대비 지금 갭을 이렇게 띄운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하는 그런 구간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42,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넉넉하게 4만 원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이렇게 빠르게 잘라내고 이 종목들의 손절 대응은 어디서 진행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37,000원 구간,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구간 정도는 손절가로 잡고 분할 매수 대응, 분할 매도 대응을 한번 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갭을 띄웠다라는 건 이 상승 흐름이 지금 시간 외에 그리고 동시효과 때 이렇게 상승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이 갭을 메꾼다라는 건 그 상승 기대감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전 고점 구간인 47,500원 구간, 그리고 47,500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5만 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목표가를 좀 더 올려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기업이 가치가 있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칩스앤미디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칩스앤미디어 타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벌써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45,000원 넘어선다면 전고점 47,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클래시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스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고 10월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클래시스 현재 1.3%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주가는 36,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저희가 연휴 보내고 와서 다시 한번 이제 계좌를 열어봤을 때 좀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클래시스는 저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어디서 진입해서 목표가 어디까지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클래시스의 가격 대응 전략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클래시스의 차트를 봤을 때 일봉입니다. 네, 굉장히 좀 우상향 흐름을 이렇게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14,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022년 11월 14,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2,00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거의 한 200% 이상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클래시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이 다크호스 하단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다크호스 하단선의 저점을 터치하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이끌어낸 다음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자체적인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자체적인 성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즉 유행을 타지 않고 기업의 본질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클래시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차분하게 이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 다크호스 하단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한번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랑 대응 범위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1차 상단선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 캔들이 시작됐던 35,500원 구간 38,000원 구간부터 35,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자체가 워낙 담백하고 차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목표가는 다크호스 상단선 구간인 41,000원 구간 41,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34,000원 구간에 이렇게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34,000원 구간은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하면서 이 클래시스를 정량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클래시스 차분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인 만큼 차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클래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만 봐도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가격 전략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34,0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서 목표가 41,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문자 한 통 보내고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지금 자막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지금 3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문자 얼른 보내주시고 전문가님의 이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긴 연휴 보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종목 마지막으로 중간 점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설명해 주셨던 리메드가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금 3% 정도 강세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리메드 우리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메드 또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메드 저도 이야기 드렸던 뭐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 기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말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좀 상승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자, 리메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장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2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리메드 이런 움직임 시장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메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이 TMS 기술을 활용한 부작용 없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리메드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침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세계 최초로 영상 특화 AI NPU를 개발한 칩스앤미디어 밀키트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10월에 강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 종목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9월의 마지막 방송 함께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8시 30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